안녕하세요. 저는 경동고 영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송경진 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동고 영어 내신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동고 학교 분석, 그리고 기출 분석하고, 그리고 경동고 이번 내신 시험 예측과 학습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수업 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경동고를 거의 한 3년 이상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동고 작년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시험 1등급 친구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23년에도 그렇게 1등급 친구들이 꾸준히 저랑 같이 수업을 24년까지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경동고 재원생 모두 전원 성적 상승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인정하는 내신 수업 강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여기에서 시작했을 때 경동고 친구가 1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맡았을 때 작년에 20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1명 친구가 이제 계속 성적이 꾸준히 우수하게 나와서 이제 반을 제가 잘 이끌어 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경동고 1등급이 좀 인원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2학년 기준이었는데 이제 1등급이 4명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저랑 꾸준히 오래 했던 친구들이어서 이제 그 친구들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받아서 저희 경동고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동고 학교 분석을 잠시 드리면은, 일단 작년도 1학년 기준으로 151명이 입학을 해서 이 정도 인원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영어 점수 평균이 62.6점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1등급 비율이 4%였는데 거의 151명이기 때문에 6등 정도까지가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연도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도 이제 한 90점 중후반까지는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고 내신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경동고에서는 크게는 교과서, 모의고사, 추가 지문 이렇게 3가지가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가장 큰 비중은 교과서인데요. 이제 다른 고등학교랑 비슷하게 교과서 2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이제 교과서가 바뀐다고 하지만 아마 시험 범위는 그대로, 그 다음에 출제 스타일도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아마 교과서 똑같이 2개의 범위로 이제 출제가 될 건데, 교과서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지문이 이제 문제가 다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잠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항상 1, 2학년 전부 다 들어가는 범위인데, 모의고사는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서 볼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랑 24학년도 3월 모의고사 이렇게 늘 이제 그 해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 전년도 모의고사 섞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이 한 12개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교과서보다 모의고사의 지문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양이거든요. 12지문 정도면. 이제 중학교를 이제 첫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지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요 모의고사 정도도 굉장히 부담을 아이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추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경동고에서 이상한 소설 같은 거를 프린트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학교랑 조금 차별화된 스타일인데, 다른 학교는 이제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이런 정도면은 이제 시, 소설 이런 게 가끔 프린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주게 되면은 소설의 양이 굉장히 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어차피 이거는 범위가 안 나오게 이거는 몇 문제 안 나올 거니까 안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추가 범위가 들어가면 반드시 시험 범위에는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러워지죠. 이게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걸 또 포기하기에는 1등급 친구들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지문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학교보다도 더 많은 시험 범위가 있을 때도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동고 시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경동고 기출의 가장 특징인 영어 선택지인데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한글 선택지의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주제를 물어본다든지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를 한글로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발췌해온 문제들인데 이때 시험의 특징이 모든 지문에 한글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그래서 내용 불일치, 일치 문제도 다 영어 선택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없지만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 영영풀이 문제들도 많이 나와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학교 때처럼 본문을 달달달 외워도 선택지를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들어갔더니 시험지를 봤더니 해석을 못하겠다. 선택지를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못 풀겠다. 이게 경동고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선택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단순히 그냥 제목, 주제 이런 것만 나온다면은 이제 키워드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요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주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저 영어 선택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외워도 선택지 해석을 못한다면 당연히 틀리는 문제라는 게 영어 선지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구나. 그래서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제 제목을 물어보는 영어 선택지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 영어 실력이 아직 해석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글의 중심 소재, 이 글의 중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정도를 찾고 그게 아닌 것들을 좀 소거하다 보면은 아무리 그거를 해석하지 못하는 조금 영어가 아직 중학교 때 잘 안 되었던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 나왔던 단어가 아닌 동의어를 사용해서 선택지 지문을 또 만드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 위주로 이거랑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같이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동고 서술형 유형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이거는 경동고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시험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윗글에 밑줄 친 A에 우리말과 같도록 보기의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여 아래에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래서 본문에 한글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글 해석을 맞춰서 이거를 배열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의 특징은 여기 보이시겠지 모르겠지만 어형 변화 가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단어들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어법에 맞게 변형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이 어법 사항도 알아야 되고 한글 해석에 맞게 암기도 잘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가장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고 배점이 서술형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해요.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제가 찝어준 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딱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중요한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든지 필수 구문이라든지 그런 구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외운다면 전혀 영작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춰서 작성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든지 다 변형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배열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 정규 수업에서도 서술형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나올 만한 구문들을 정규 때도 계속 연습을 하고 내신 때는 당연히 서술형 연습하면서 변형 문제도 풀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 이거는 24학년도 작년도 1학년 1학기 기말 어법 문제인데요. 보시면 특징이 어법은 경동고에서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어법을 못하는 친구들은 좀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등급을 노린다? 그러면 어법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어법이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객관식 문제 중에 배점이 가장 높은 게 어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객관식 문제가 3.7, 그다음에 3.1, 3.8 이러는데 어법은 4점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노린다 했는데 어법 하나 실수하고
또 문제 하나는 서술형에서 좀 깎인다. 그럼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법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어법 문제의 특징을 보시면 전범위가 전범위가 이제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29번 문제 어법 문제 딱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어법상 틀린 걸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내신형 어법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것의 개수를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가 틀렸을 수도 있고 2개가 틀렸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이 여기에서 이 선택지를 다 분석을 해서 얘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를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가 시험범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중학교 때 어법을 안 했으니까 나는 어법을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 어법 모든 전범위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객관식은 객관식으로도 출제되고 서술형도 출제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한정적인 범위 아니기 때문에 내신은 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어법 포인트들을 제가 다 찝어줘요. 여기 나올 수 있고 저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여기는 외워야 돼. 이 지문에서 이거는 이거였다는 걸 외워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 되면 여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올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문을 중학교 때처럼 사진 찍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법 포인트들만 여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학습을 하면 돼요. 여기가 그럼 왜 나오는 거지?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수회일치여서 여기가 잘 나온단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순서가 그건 아니긴 하죠. 처음부터 이제 기초부터 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거꾸로 학습을 해도 충분히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문고 기출에서 선택지의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하면 순서, 제목, 내용일치, 불일치, 문장 삽입 이런 식으로 기본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쉬운 유형인데요. 내가 만약에 내신의 이제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제목, 그 다음 내용 일치, 불일치는 문제 쉽게 풀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어법은 지금 비중이 가장 적죠. 그래서 비중이 적지만 점수 배점이 높다는 게 특징이고요. 어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가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치면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영영풀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영영풀이를 읽고 다음 줄 본문에 쓰인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영어 선택지 해석하는 것도 되게 부담이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라는 게 뜻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A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다음 영영풀이는 B라는 뜻을 또 풀이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영작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배열 유형이 기본 유형인데, 특이 유형이 요즘에 작년부터 나와요. 그래서 특이한 유형이 뭐냐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는 시를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시의 화자가 말하는 당신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의 예시다. 그래서 가장 공감되는 것을 하나 골라서 기호를 적고 공감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영어로 작성해라. 그래서 굉장히 무슨 국어 문제 같잖아요. 근데 막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당황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뭐 도표를 주어주고 도표에 빈칸을 한번 채워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그런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한두 문제 나온다? 요게 이제 경동고 시험만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동고 시험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공부해야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동고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만 바뀌지 스타일과 비율은 그대로일 건데요. 교과서에서 2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교재라고 제가 써놨지만 모의고사 아마 출제될 거예요. 이번에 3월에 보는 모의고사랑 작년도 보는 모의고사 늘 한 12문제, 12지문 중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영어 선지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선택지로 영어 선택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늘 매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시험이 가장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쉬울 거니까 모든 선택지를 영어로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마 기말고사 그다음 2학기로 갈수록 난이도가 차차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역대 다 나왔던 유형들을 다 적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유형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게 요약문 채우기 유형이었어요. 근데 요게 또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동에서 요거 냈다가 저거 냈다가 이거 냈다가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유형들을 서술형에서 많이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동고 내신학습의 전략에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프린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많아지는 편이어서 이때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본문 암기하고 빈칸 채우고 어법 선택하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모든 지문의 내용을 일단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라든지 이 지문의 제목 아니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는지 그거를 1차적으로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작정 암기를 저희는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본문 암기 저희는 안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서술형에 아까 제가 나올 만한 문장들만 선별해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장들만 이제 구문 시험을 보고요. 실제로 똑같이 서술형에 나왔던 것처럼 배열하고 변형해서 배열하기.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때, 수업 시간 때, 클리닉 시간 때 보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를 저희가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 때 동의어, 반의어 이런 거 암기하게 시키고 제가 다 설명으로 필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위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앞에 배웠던 내용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누적 테스트를 매주 봐요. 그래서 매주 클리닉 시간에 오늘 1강부터 3강을 배웠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미니 테스트를 25분 동안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3강부터 6강을 배웠으면 1강부터 6강에 대한 미니 테스트를 또 봅니다. 그래서 미니 테스트를 봤는데 만약에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 집에서 중학교 때 했던 본문 암기처럼 본문을 혼자서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는 주요 문장 서술형 테스트만 보고요. 중학교 때 했던 본문을 쓰면서 암기하는 건 혼자 아이들에게 틀린 지문만 제가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문을 그렇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영어 선택지 해석하는 능력 계속 기르고 해석이 안 된다면 또 다시 클리닉 때 질문을 해서 꼭 짚고 넘어가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동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만 모아서 매주 저희 내신교재 이외에 주간지가 매주 숙제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의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수업 일정은 매주 이제 목요일, 토요일 2시간씩 해서 총 4시간 수업이고 토요일에 1시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8시부터 10시,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 수업 후에 토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요. 클리닉 때 이제 문장 암기 시험 보고 이제 뭐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밀렸던 거 검사를 받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만약에 이게 완료가 안 된다면 그 이후에 계속 클리닉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수업 특징은 이제 모든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드는데요. 그래서 매주 만드는 이제 자체 제작 모의고사도 경동고 유형과 비슷하게 그리고 배점도 비슷하게 해서 제가 늘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동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요약문, 영어 선택지, 어휘 영영풀이 이런 거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3에 나와 있는 이 필기노트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을 다 적은 직접 손필기 자료가 이제 시험 전에 나가요. 그래서 1, 2등급 아이들도 시험 전에는 이제 그것만 한 3, 4번 정독을 하면 충분히 100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에는 서술형 나올 문장, 어법 포인트, 네, 동의어, 반의어까지 싹 다 적어져 있는 주제, 뭐 이 제목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제가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제작 모의고사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이쪽이 자체 제작에서 했던 제가 만들었던 문제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시험에서는 밑줄 친 요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를 영어로 찾아라 이게 문제였고요. 제가 이제 자체 제작해서 변형 문제로 시험 봤던 거는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내용을 한글로 써라 이렇게 제가 시험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가장 난이도랑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맞춤 주간지 이게 모의고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서술형 테스트 자료인데요. 이게 아까 이제 서술형 문제로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유형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밑줄 여기 이렇게 가로 덩어리 있는 단어들을 배열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지문당 한 2문장씩 찝어줘요. 요 2문장 외워, 요 2문장 외워 하면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손필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법사항들은 노란색, 서술형은 핑크색, 뭐 하늘색은 이제 문장 위치나 아니면 어휘 요런 거 이제 정리해서 남자아이들 필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요런 거 하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수업하고 내용 다 문자로 전송되고요. 그리고 거의 저희가 찝어준 이제 문장에서 다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서술형 연습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거의 가까워지면 직전 대비 모의고사라 해서 실제 경동고에서 나왔던 이제 똑같은 배점에 똑같은 문제수, 서술형 스타일 다 맞춰서 이제 직전 모의고사 한 5회 정도 실시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보면은 직전 모의고사는 제가 학교 시험보다 살짝 난이도를 높게 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직전 모의고사 때 쌤 저 망했어요 해도 학교 시험 보면은 그거보다 되게 잘 받아와가지고 애들이 그래도 좀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보낸 카톡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동고반 개강 일정은요. 3월 6일 목요일 저녁 8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